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의정부 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각종 보조금 부당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넉 달여 만에 3천 건 넘는 불법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보조금 10억여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정책과 성공 사례를 공유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막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의 모든 산모가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날 대법원을 방문한 이용철 경기도 행정 2부지사,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 변호사 회장 등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2부지사 등은 조 처장에게 서울고법 의정부 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서와 경기 북부 16만 명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전국 지법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 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의정부 지법이 유일합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동거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5시 20분쯤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친구가 화장실에서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A씨의 얼굴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동거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쯤 포천시 군내면 청성교차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허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정지 신호에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O씨의 5톤 화물차와 충돌했고 이후 O씨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별도의 조직을 꾸려 각종 보조금 부당 수급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조사를 한 지 넉 달여 만에 3천 건이 넘는 불법이 적발됐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돼야 할 복지비가 엄한 사람에게 줄줄 새고 있었던 건데요. 경기도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A씨, 2013년부터 매월 생계와 주거급여를 받았습니다. 2년여 뒤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남편의 소득도 감춰 최근까지 2,2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월급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돌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440만 원을 불법 취득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주택을 갖게 됐지만 이를 숨기고 계속 거주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공정복지추진단이 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3,700여 건. 지난 6월 조사를 시작한 지 넉 달여 만에 각종 불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나 개인들이 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아니면 부당 수령하는 행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밝혀냈고요. 또 복지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 공정복지추진단은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중 10억 4천만 원을 환수하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형사 고발 조치했습니다. 추진단은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갖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5,780명이 됐습니다.
양주 섬유회사와 관련된 확진자가 1명 늘어 29명으로 증가했으며 포천시 소흘읍 거주 주민 등 3명이 확진된 등 직장과 학원, 요양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도내 1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이후 13일 만에 50명대로 늘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포천과 김포 등 9개 시에서 11명이 발생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정책과 성공 사례를 공유해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당초 청주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막했는데요. 경기도는 혁신을 주제로 뉴딜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경기도가 내세운 주제는 혁신입니다. 민선 7기 3대 핵심 가치인 공정과 평화, 복지 실현을 위해 내세운 키워드입니다. 전시관은 그린 뉴딜과 사회 안전망 등 2개의 코너를 통해 청정 계곡 복원과 DMZ, 기본소득 등 주요 혁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관에서는 하천 계곡의 불법 시설 정비를 통해 청정 계곡을 복원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불법 시설 정비 과정은 물론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음 정화 목표는 바다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DMZ관에서는 평화가 길이다를 주제로 DMZ 이론에서 열리는 종합축제인 레츠 DMZ가 소개됐습니다. DMZ 포럼과 콘서트, 마라톤 대회와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DMZ가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부각하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기 북부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DMZ와 평화에 대한 경기 도민의 애틋함을 전했습니다. 사회안전망과는 재난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과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만든 청년기본소득이 소개됐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도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기도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 평화, 복지라는 민선 7기 3대 핵심 가치를 알릴 것이며 많은 도민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경기도가 혁신하는 정책을 통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나보기를 저희는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온라인 박람회에 대비해 지난 9월 경기 북부청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CG가 아닌 실사로 영상 촬영 작업을 진행해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경기도 온라인 전시관은 12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경기도관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내 출산과 양육 문화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희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 공약 중에 하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 복지 중에 하나로고요. 그 출산가정의 1인당 신생아에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시행되고 올 7월까지 약 한 12만 출산가정에 589억 정도의 지역화폐로 지원이 됐고요.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조금씩 덜어주고 또 산모와 신생아의 또 건강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경기도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저출산 극복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핵심 정책입니다. 네,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도내 신생아 부모들의 만족도는 그동안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좀 몇 분의 그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보내온 좀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요. 셋째 아이라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 정말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산후보약은 물론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와 또 마사지까지 가능해서 좋았다. 또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요긴하게 잘 사용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산모분들의 또 출산 과정에
많은 큰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좀 자유롭게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 가맹점을 또 확대하는 게 또 저희 또 시급한 또 문제인데요. 좀 확대를 위해서 저희 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호평 일색인데 여기에 더 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셨죠. 기존 조례에서 네. 어떤 점들이 수정 보완된 건가요? 일단 기존에는 경기도에서 1년 거주 요건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년 후 1년 안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뭐 태어난 아이는 전부 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1년 거주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한 1년 거주 요건을 삭제하면서 한 8,600명 그 정도의 가정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좀 복지부 이게 사회보장심의협의회 그 협의를 좀 그 협의 과정이 좀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2개월 정도 이상 소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개월 동안에도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좀 발생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부칙을 개정하면서 한 7월 명확하게 시행일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명 이상 정도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거주기간 요건 삭제와 또 지원 대상자 누락 방지 대책까지 참 소외되는 분들이 없게끔 촘촘하게 만드셨는데요. 이로 인해 어떤 효과를 내다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1년 거주 기간 요건이 삭제되면서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산모와 신생아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고 좀 더 나아가 건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그런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각 시군에서도 이 산후조리비는 물론 출산 장려금과 축하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산후조리비는 그 중복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출산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더욱더 탄탄한 출산 양육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피부에 와닿는 조례안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태희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운영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정선 도의원은 평생교육학습관은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VR이나 AR 같은 특화된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지만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소년 특강의 경우 재즈와 인형극 클래식과 국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기획됐지만 지금은 모두 폐지됐다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을 돌며 경기 관광의 우수성을 알리는 찾아가는 경기 관광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도는 2.5톤 트럭에서 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홍보 부스를 설치해 관광 안내 책자를 배부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으로 국내 잠재 여행객들에게 경기도 관광자원의 새로운 매력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만 19세에서 61세 연천 군민으로 연천군은 지난 4일부터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관내 10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민 모두가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천군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발생할 것에 대비해 가급적 올해 안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나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